광주에서 42년간 뿌리 내렸던 롯데 칠성 광주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하루 수십만 캔을 찍어내던 기계가 멈춥니다. 200명의 생계가 공중에 뜹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삼성도 금호도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기업들은 수천억짜리 공장을 버리고라도 이 도시를 떠나려는 걸까요? 오늘은 광주 경제의 붕괴,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1984년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의 한복판을 달리던 그때 광주 본촌 산업단지에 거대한 공장 하나가 들어섭니다. 호남 전역에 음료를 공급할 생산기지였죠. 하루 최대 캔 24만 개, 병 18만 개를 찍어냈습니다. 숫자로 보면 실감이 안 나시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냐면 호남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 대부분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음료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공장은 신제품 기술을 검증하는 핵심 거점이었고 수백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류업체, 자재 공급업체, 포장재 회사까지 이 공장 하나가 돌아가면서 주변 수십 개 중소기업도 함께 먹고 살았던 거죠. 42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그리고 촘촘하게 엮인 공급망, 광주 사람들에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경영진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광주 공장 완전 폐쇄. 표면적 이유는 생산 효율화였어요. 전국 6개 공장을 재배치하면서 광주 물량을 안성과 양산으로 옮긴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기업이 공장 하나를 닫는다는 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거든요.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설비를 포기하는 겁니다. 40년 넘게 구축한 물류 네트워크를 버리는 거예요. 숙련된 인력을 다 놓아주는 거고요. 이게 경영학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떠난다는 건 결국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비용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광주라는 땅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기업의 냉정한 손절선언이었던 겁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사람입니다. 정규직 포함해서 약 200명, 이들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위협받게 됐죠. 그런데 실제 피해는 훨씬 큽니다. 물류기사, 영업직원, 청소용역, 식당 아주머니까지 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밥벌이 하던 사람들까지 치면 수백 명이 넘어요. 회사 측은 대안을 내놨습니다. 안성이나 양산 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겠다고요? 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광주에 집이 있고 아이들 학교가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0대 가장에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타지로 가라는 건 사실상 스스로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세련된 해고죠. 20년, 30년 이 공장을 지켜온 숙련 노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터를 잃습니다. 퇴직금 받고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광주에서 다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말이죠. 한 기업이 떠나는 건 그냥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망치고 있다는 건 이 도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과거엔 안정적이었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 공장이 무너지면 그 주변 협력 업체들도 함께 쓰러집니다. 도미노처럼요. 자본을 위험을 가장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망가요. 지금 광주는 투자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저기는 위험해, 돈 넣으면 안 되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산업 공동화, 이 단어 무섭죠? 공장은 텅 비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도시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진조는 이미 있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냉장고 생산 물량을 멕시코로 옮기려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결국 대외적 이슈로 보류됐지만 그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삼성전자조차 수지 타산 안 맞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였죠. 금호 타이어는 더 심각합니다. 공장이 노후화돼서 이전이 시급한데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노조가 반대하거든요. 2025년 하반기까지 고공농성하고 시위하면서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해외 투자하면 국내 공장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요. 그 사이 회사 경쟁력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업들이 보는 겁니다. 아, 광주는 사업하기 힘든 곳이구나. 투자했다간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들조차 버거워하는 도시에 누가 새로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그럼 대체 왜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는 걸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고위험, 이 3중 족쇄가 광주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먼저 인건비, 매년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그대로예요. 더 많이 주는데 성과는 안 나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죠. 두 번째, 지자체의 태도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기보단 규제하고 압박하는데 더 열심히 해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정책들이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 노동운동의 변진. 합리적인 협상은 사라지고 투쟁만 남았어요. 회사가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싸우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광주는 이제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규제 지뢰밭이 돼버렸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터지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누가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는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 기억하시죠? 전 세계가 주목했던 혁신 모델이었습니다. 노사 상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난리였어요. 핵심은 간단했어요. 임금은 좀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자. 그리고 일정 생산량까지는 파업 안 하기로 약속하자. 아름다운 합의였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금속 노조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상생의 약속? 그딴 거 없어요. 임금 올려라. 경영의 우리말 들어라. 투쟁의 깃발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부 분열이에요. 파업 반대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당합니다. 회사 망하면 다 같이 죽는데 왜 싸우냐고 말하는 사람이 비난받는 거예요. 극단적인 투쟁 지상주의가 공장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외부에서 지켜본 투자자들은 뭘 배웠을까요? 간단합니다. 광주에서 한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대기업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지역 경제의 허리, 중견 중지업들까지 짐을 싸고 있어요. 하남산단의 자동차 부품사들, 여기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본사나 원청 업체에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광주 공장 생산 물량 다른 데로 옮겨라. 왜 그럴까요?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 그때마다 라인이 멈춥니다. 글로벌 파트너로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더 웃긴 건 부품사 노조가 원청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기아차 직원이 받는 만큼 우리도 달라. 안 주면 파업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품 공급이 끊기니까 기아차 광주 공장 전체가 멈춥니다. 한 부품사 노조의 파업이 수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뭐가 증명됐습니까? 광주라는 도시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파산했다는 겁니다.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 알짜 중소기업들도 하나둘 떠나는 거고요. 문제는 광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기업 정서와 강성 노조 리스크가 호남 경제축 전체로 번지고 있어요. 여수, 광양, 국가산단까지 퍼진 겁니다. 여기서 특히 심각한 게 플랜트 건설 노조예요.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노조 허락 없이는 현장이 안 돌아가요. 2023년에 대형 화학 공장 정비하는데 노조가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결과 기업은 수백억 원 손실, 투자 계획은 전부 백지화. 이런 투쟁 만능주의가 이제 공공 영역까지 침투했어요. 학교 급식 파업, 재개발 현장 공사 중단, 시민들 삶이 볼모로 잡히는 겁니다. 2025년 광주 도심 재개발 현장 기억하시죠? 노조끼리 이권 다툼하다가 공사가 몇 달째 중단됐어요. 누가 피해봤습니까? 지역 건설사는 부도 위기, 영세 노동자들은 임금도 못 받고 결국 서민들만 고통받는 겁니다. 기업이 떠나고 노동 리스크가 커지면 최종적으로 뭐가 남을까요? 숫자가 답합니다. 광주는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2년간 떠난 청년이 12,000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주 버스 10대 분량의 젊은이들이 광주를 등지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간단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확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공장은 문 닫고 대기업은 도망가고 남은 건 저임금 서비스업 뿐이죠. 청년들이 떠나니까 소비가 죽습니다. 금남로 가보세요. 상무지구 가보세요. 번화했던 상권에 임대 문이 붙은 빈 상가가 줄을 잇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하나둘 무너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완성됐습니다. 기업 쫓아냄, 일자리 소멸, 청년 유출, 소비 침체, 상권 붕괴. 이 굴레가 지금 광주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롯데 칠성 공장 폐쇄, 이건 단순한 한 기업의 결정이 아닙니다. 광주를 향한 최후 통첩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경고장인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나갔던 기업도 다시 불러들이려고 난리예요. 규제 풀고 세금 깎아주고 레드카펫 깔아주는 리슈어링 전쟁이 한창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광주만 호남만 거꾸로 갑니다. 기업을 적으로 봐요. 투쟁의 대상으로 삼죠.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를 심판해야 해요. 상생보다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기업이 돌아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광주는 과거의 영광만 추억하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전락할 겁니다. 멈춰버린 굴뚝, 텅 빈 공장, 떠나간 청년들, 이게 우리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선택은 이제 광주 시민의 몫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줘.